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어촌을 연구하는 박상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제할 내용은 우리 국토 외곽 지역의 신활력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발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국토 외곽 지역의 현안, 어촌 정책의 변화와 도전, 국토 외곽 지역의 신활력 방안, 그리고 정책 제안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 외곽 지역은 섬, 접경 지역, 그리고 우리 연안어촌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역 정책은 육지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그다음에 성장 촉진 지역, 일반 농산어촌 지역, 특수 상황 지역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다 육지적 사고의 관점에서 지역 정책이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이고요. 반대로 우리가 해양의 시각, 바다의 시각으로서 지역을 들여다본다면 국토의 외곽 지역이라는 새로운 개념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국토의 외곽 지역은 육지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국토의 끝이지만 바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영토의 시작점으로서 매우 중요한 공익적 기능과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국토 외곽 지역은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익적 기능이 우리 해양 영토의 수호,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를 유지하는 정주 기반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앞서 KMI에서 여러 선행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공익적 기능 중에서 민간 해양 영토 수호와 민간 해양 구조가 연간 6,8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 국토 외곽 지역은 지역 소멸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섬 지역과 어촌 지역의 지역 소멸 위험성은 그 어떤 것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2018년 관련 연구, 선행 연구에 따르면 2045년에 우리나라의 지역 소멸 고위험 지역이 81.2% 정도로 나타났었는데요. 최근 21년도 올해 저희가 관련된 연구를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역 소멸 고위험 지수가 무려 87.1%로 예상됐던 결과보다 훨씬 더 빠르고 심각하게 지역 소멸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그 삶의 질 만족도도 국토의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삶의 질 만족도가 낮아지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삶의 질 기본 계획에 의해서 많은 재정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5년 중기 계획에 무려 50조 원의 막대한 정부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토의 외곽 지역인 섬과 어촌 지역의 삶의 질 만족도는 매년 갈수록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부 재정의 정책의 효율성, 그리고 정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과 관련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이런 한계점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촌 정책의 변화와 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산 어촌 정책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단계는 하드웨어 중심의 어업 기반 확충이 이루어졌던 시기이고요. 2단계는 기반 확충과 어업의 소득 창출, 3단계는 어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역량 강화와 부가가치 창출, 그리고 이제 4단계는 지역 재생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29일 어촌 지역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우리 어가 인구를 10만 명을 유지하고 어가 소득을 8천만 원으로 2030년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는 방안으로서 우리 어촌 지역의 개방성 확대, 소득 기반 확충, 어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으로 행안위에서 이 법안이 지금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는데요. 이 법안에는 크게 인구 감소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는 8개 지표를 통해서 89개 지역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서 향후 10년간 10조의 예산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 외곽 지역, 특히 섬 지역과 연안의 어촌 지역은 이런 지방 소멸 대응의 인구 감소 지역에서 배제되어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토 외곽 지역에 대한 대안들을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토 외곽 지역의 신활력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토 외곽 지역은 열악한 우리 어촌항의 인프라 개선뿐만이 아니라 소득 창출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어촌유들 300 사업을 통해서 열악한 어촌항 정비를 획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300개 사업이 끝나는 2024년 이후에는 포스트 어촌유들을 통해서 우리 어촌 지역의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수산어촌 정책에서 대부분 생산 영역에 매몰되어 있는 문제를 유통과 가공, 관광과 서비스를 통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 어촌 사회 안에 있는 생산 중심의 인력, 특히 청년어업인이나 여성어업인들이 기존 생산에서 벗어나서 유통 가공과 관광 서비스 영역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 활동 조직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정책들이 필요하고요. 아울러 우리 어촌 사회 밖에 있는 도시민과 이 수안계고교 대학생 젊은 인력들이 어촌 사회 안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진입 장벽을 제거하고 맞춤형 정책 지원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1차 산업 중심의 우리 어촌 사회가 2차 산업과 3차 산업 중심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 공익직불제 확대와 어촌계 연금제도에 대한 정책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토 외곽 지역은 다양한 공익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 가치와 이 가치에 대한 공론화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어업인들이 우리 어촌사회 유지와 어업 활동을 전제로 한 공익직불제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러한 재정 투입 이외에도 어촌계가 자율적으로, 자생적으로 연금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어업 생산 영역 이외에 어업 외 활동과 관련된 체험 활동 또는 수산자원을 활용한 상품 그리고 판매 등을 통한 소득에서 실질적으로 신규 어업 인력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정책으로서 이 어촌계 연금제도는 향후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어촌도 이제 스마트화에 대한 전환이 급속하게 전환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인구가 많은 이제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스마트 기술이 들어가고 이 삶의 질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인구가 적고 그리고 넓은 공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우리 국토 외곽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스마트 어촌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1터뿐만이 아니라 3터로서 또는 쉼터로서 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생활 편의 제고 그리고 안전성 제고 그리고 보다 다양한 국민들이 우리 어촌 사회를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우리 어촌 사회를 보다 활력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제 정부와 지자체 주도가 아닌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 그리고 이런 추진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어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무려 한 2,300개가 넘는 어촌이 연안에 있는데요. 이러한 어촌을 우리 지자체와 중간 지원 조직의 힘만으로는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제약적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 지역 활동가를 양성하고
이 양성된 인력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 어촌의 주민들, 어업인들과 함께 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이런 민간 주도의 개발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도별로 중간 지원 조직이 10개가 있는데요. 이런 어촌 특화 지원 센터가 앞으로는 이런 지역 활동가를 양성하고 키워내고 그리고 이들이 어떠한 그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진단과 평가 등을 통해서 역할이 좀 전환되고 확대되어야 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어촌특화지원센터에 대한 보다 많은 재정적 지원 그리고 역할을 전환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토 외곽 지역을 활력을 이끌어내는데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될 우리 어촌 신활력 3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어촌의 정확한 진단과 전망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인력이 유입이 돼서 활성화될 수 있는 어촌어항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중간 지원 조직을 키우고 지역 활동가 양성을 위한 어촌특화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포스트 어촌 뉴딜을 보다 체계적,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어촌어항법 제정이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촌 신활력 3법에 대한 재개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지만 이러한 어촌 신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토 외곽 지역은 0.5%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의 4.4배에 달하는 넓은 이 영토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토 외곽 지역은 규모가 아닌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가 되어야 되고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4가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이 국토 외곽 지역은 국토의 끝이 아닌 우리 해양 영토의 시작점이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우리 어촌 사회는 지금까지 생산 중심의 공간에서 이제는 사람과 공간, 환경 중심의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그 국토 외곽 지역은 지금 매우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지역 소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포스트 어촌 뉴딜에 대한 추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정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촌 신활력 3법에 대한 재개정 추진을 통해서 이 정책 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